자, 12월 정원서 운명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겨울이네요. 겨울을 느끼시죠? 입동 지났습니다. 입동. 이제 절기상으로는 이제 겨울에 해당이 되죠. 실제로 이제 입동 왔다고 이렇게 뭐 눈 내리고 춥지는 않고요. 다음 이제 대설, 대설쯤 돼야 눈이 내리기 시작하죠. 12월 달 돼야죠. 일단 뭐 이렇게 이제 정원사도 이렇게 단풍도 치고 이제 새록새록 이제 물들어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한 해가 다 가고 있구나.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 자연이구나. 우리의 삶도 이렇게 변해간다. 또 모임도 이렇게 변해가고 이제 그것을 계속 관찰하면서 우리 삶에 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헤아려가고 알아가는데 이 자연을 관찰하면 굉장히 이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토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토크.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돌아가시면서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이제 여러 번 오신 분도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자기소개 하시고 그러니까 자기소개라고 하면은 이제 뭐 성함이나 뭐 닉네임 같은 거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오게 된 계기라든가 목적이라든가 또는 궁금한 거. 그래서 바로바로 그분하고 이제 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할 말 없으신 분들은 그냥 소개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궁금했던 거 아무거나 물어봐 주시면 좋겠고 뭐 개인적인 것도 좋고 뭐 명리학도 좋고 뭐 인문학도 좋고 아는 한도 내에서 그냥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제가 이제 강의만 하면 제 얘기만 일방적으로 또 하게 되다 보니까 오늘은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듣고 싶은 또는 알고 싶은 그런 것들 위주로 쭉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영근이라고 합니다. 여름에 여기 와서 처음 왔었는데 이렇게 좋은 장소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걸 알아서 그 이후에 여기 수정산하고 건지산을 한 몇 차례 왔었어요. 그래서 수정산부터 이렇게 등산을 해서 이 건지산을 올라가서 저로 내려가니까 그 지산 리조트 그 스키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그 지산 그 골프 치는 데로 해가지고 내려가서 뭐 이렇게 여기를 여름에는 꽤나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여기 또 나가 보니까 여기 허균 그 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보고, 그다음에 미평lin가 나가니까 그 이렇게 약사열의 입상인가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이 동네가 굉장히 좋은 데구나. 그래, 그 여름에는 많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 가을 들어와 가지고 이제 뭐 몇 번 못 오고 지난달에도 못 오고 해서 여기가 또 오늘 한다 그래 가지고 생각이 나서 왔습니다. 뭐 궁금한 거는 지금 갑자기 이렇게 오늘 이런 게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와서 궁금한 건 많은데 지금 당장은 뭘 모르는지를 모르겠어 가지고 생각이 안 나고요. 좀 이따가 막 생각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 뭐 무슨 얘기에 대해서 알고 싶다든지 그러니까 저런 건 있습니다. 요즘 그러니까 이런 사주 명리 쪽을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8월 9월부터는 공부 자체가 안 돼서 아예 그냥 책 자체를 안 보고 있는데 그게 벌써 10월 11월 되니까 이제는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단계가 있는 건지 아니면 공부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그 책을 들여다본다는 자체가 좀 너무 이렇게 좀 거부감이 있을 정도로 한 두세 달을 안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좀 처음에 이 공부를 할 때는 사주팔자 이런 명리를 공부하면
굉장히 뭐 삶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막상 이거를 사람들을 이렇게 그걸 봐줘서 진짜 얻을 게 뭐지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좀 이렇게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좀 표현을 못 하겠는데요. 네. 아니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는 되겠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뭐꼭 책을 본다 그래서 공부가 되고 책을 안 본다 그래서 공부가 안 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안 보고 공부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고요. 예.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한 것이 맞는지 또는 거기에서 좀 뭐 보완할 게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책을 거꾸로 본 케이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책은 처음에 한 번만 보고 그 다음에 본 것을 가지고 이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가 그게 뭐지 그러면서 이렇게 삶의 모습이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게 거기서 말하는 그런 것인가? 이제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던지면서 그걸 내 눈에 이제 그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알아갔던 것 같고 공부는 됐다 말았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그것이 얼마나 간절하게 알고 싶은 것이냐가 그거가 이제 핵심인 것 같고요. 그게 있으면 내가 공부를 안 하더라도 계속 공부는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아예 생각조차가 없으면은 그거는 이제 지워집니다 머릿속에서. 그래서 어떤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기 오셔서 계시다는 것은 아직 마음속에 남아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걸 배워서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아, 그러니까 다 저기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어떤 걸 배우든 간에 뭐 예를 들면 뭐 의학을 배운다. 그럼 의학을 배워서 뭐 의학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데 있지만 의학을 잘못 써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법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예를 들면은 한의사가 약을 계속 줬는데 이 사람이 병이 낫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악화된 경우가 많죠. 근데 그걸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안 맞는갑다 그러고 이제 약을 끊어버리고 안 먹고 말아버리는 거지. 사실은 보이지 않게 해를 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학문 같은 경우에는 그 정신을 사람의 인생을 다루고 운명을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어, 사람의 그 운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깊은 통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책에 나와 있는 그런 뭐 형이 있으면 안 좋고 여자가 상관이 있으면은 남편을 뭐 극해서 이런 단답형 형식의 그런 것들을 애워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런 이제 말들을 막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입에 칼이 달린 거예요. 칼이 달리고 독침이 달렸는데 그걸 모르고 이제 막말을 할 때 그때는 이제 정말 이것을 나쁘게 쓴 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가지고 하여튼 그 사람을 돕는데 어떤 식으로 돕든 자기 아는 만큼 도와줄 수가 있겠죠.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뭐 이거는 이 학문에 대한 충분한 의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칼이 도둑놈 손에 들어가면 흉기가 되지만 의사 손에 들어가면 훌륭한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것처럼 뭐든지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쓰는 사람의 자세가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부가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내가 초보 때에 들었던 생각과 그 다음에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점점 생각이 달라집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프레임도 달라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프레임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이제 자기의 보는 세상이 달라지면서 달리 보이는 세상을 가지고 누군가를 상담해 주거나 도와주거나 컨설팅 해줬을 때 더욱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열심히 하시라는 말은 별로 하고 싶지 않고요. 예, 마음이 있으시면 계속 잘 하시고요. 이걸 뭐 자꾸 부정적으로 이거 해서 뭐하나 허무주의로 빠지는 거는 옳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정확하게 공부가 아직 안 된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양면이 다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것도 보이고 되는 것도 보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순도 보이고 그 모순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원래 사람은 그렇다 라는 데까지 결론이 이르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오늘 조금 이따가 좀 잠깐 강의로 좀 말씀드리고요. 예. 하여튼 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 그러죠. 예. 그러면 제가 나가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를 불러달라고요. 연주부터 불러드리겠습니다. 가보, 병자, 무심, 병진, 육대운이고요. 네네네. 지금 이모대운에 있습니다. 육대운, 이모대운, 거기가 56에 해당이 되네요. 그 사람은 올해 우리 나이로 64세 남자입니다. 네네. 56대운이겠네요? 아니 46대운이겠네요? 아니 56대운, 56대운. 56대운이면 54세시면 전대운 아닌가요? 아 64세. 아 64세요? 64세 그리고 64세. 66세에 이제 개미대운으로 바꿉니다. 네. 그 사람은 64세이기 때문에 남은 인생을 아무런 걱정 없이 즐겁게 남은 인생을 살고자 목적을 둔 사람인데 네. 올해 투자를 네. 좀 했는데 욕심을 안 부린다고 하긴 했는데 은연중에 욕심이 나왔는지 누구신데요? 예? 누구신데요? 아시는 분이세요? 바로 접니다. 그런데 투자가 잘 됐는지 신경을 내년부터 쓸 일이 생길 것인지 좀 그래가지고 이렇게 의뢰를 좀 해봅니다. 지금 내년과 내후년 뭐 3년 계속 지금 그러니까 화대운 중에 금세운 유년 들어왔죠. 예, 그러면 화하고 금하고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다 아시죠? 아시는 분은 화급금 된다는 게 이제 약간 투기적으로 바뀌는 거죠. 투기적으로. 투기적으로 바뀌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투기심이 발동이 된 거고. 그러면 이제 저는 투자를 하려고 했던 것이 투기가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투자나 투기나 같은 얘기입니다. 그거 손해 보려고 하셨어요? 불리려고 하셨죠.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개념인데, 그게 뭐 약간 투기는 나쁘다는 개념이 됐고 투자는 뭐 좋은 개념처럼 지금 들리는데, 사주학에서는 금화교육이면은 일단 그걸 투자든 투기든 내 돈을 갖다가 좀 불리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작동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투기심인데 예, 불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불려서 지금 거기서 잉여 소득을 기대하시고 지금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거 저기 논떼기 산떼기 산종에 사다가 저 맹지에 자연보호구역 사신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내가 평생 산삼이나 더덕이나 뿌려갖고 뜯어먹고 살겠다 이런 목적 아니시잖아요. 절대 아니죠. 이렇게 그런 경우에 문서를 잡으면은 금하고 수하고 문서를 잡을 때 내가 말년에 그냥 내 조용히 휴식의 목적으로서 이렇게 이제 구매하시는 그런 땅들. 근데 그게 어쩌다가 오를 수는 있죠. 그건 내 마음에서 일단 투기심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투자예요. 내가 말년에 그거를 그냥 지키고 거기서 그냥 오랫동안 살다가 죽으면 뭐 자식한테 물려주던 뭐 알아서 하라고. 그건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는 이런 식의 운이 발동을 할 때 문서를 잡게 되고, 이런 식의 이제 금화가 작동되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붙게 되는 거죠. 잉여 소득을 벌겠다. 투기심이 발동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올해 계약을 한 것이 운명적일까요? 유가 들어와서요. 이렇게 다 이게 지금 합돼서 물이 짓지 않습니까? 물이 짓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라고만 볼 수도 없고요. 하나라고만 볼 수도 없고 여러 개 다양하게. 그러니까 물론 뭐 큰 거를 여러 개 잡았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금융적인 거, 부동산적인 거 이런 쪽으로 이렇게 분산해서 딱 나눠서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운의 흐름상 지금 뭐 대운의 흐름과 세운의 흐름상 이거는 뭐 잘못될 일이 별로 없는 모습이죠. 지금 대운 자체가 문제가 없는데요. 문제가 없죠. 문제가 없습니까? 네네네. 그 사주에서 보면 이제 저도 그 명리학으로 보면은 이제 신자진 사막을 이뤄서 수국이 되는 거죠. 근데 네, 수국. 수국의 토일간으로 보면은 수가 재성에 해당이 되는데 재물 크기가 너무 크지 않느냐, 저 토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네. 그런 우려가 있는데 지금 계약을 하고 나서 보니까 예상치 못한 전혀 계산에 넣지 않은 그런 부분이 튀어나와서 요즘에 많이 좀 걱정이 됩니다. 당장은 그럴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문제는 없다고 저는 이제 결론을 내린 겁니다. 내년까지는 문제거리가 있겠지만 자년이 되면 경자년 되면 경자년 되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올해는 이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하여튼 그게 지금 말씀하신 수국이다. 이거는 이제 자평명리 이론인 것 같고, 그 토가 물 위에 많은데 저걸 감당하냐 안 하냐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할 거 아닙니까? 저 물을 막아서 좋다. 또는 어떤 사람은 물이 너무 많아서 나쁘다. 이렇게 판단할 거란 말이죠. 근데 제가 보는 견해는 이제 그렇게 안 보고요. 자월 동짓달이라는 거죠. 동짓달. 예, 동짓달. 대설이죠. 대설에서 동지예요. 대설에서 동지면은 기온이 하강해서 위로 꺾이고 있단 말이죠. 이 동지, 여기가 이제 그 동지죠, 동지. 예? 하여튼 동지인데 이게 대설이고 동지, 소환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극단이면서 이제 양으로 치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고요. 뭐든지 조심하게 돼 있어요. 뭐든지 조심하고 뭐든지 깊이 파고
뭐 하든지 완벽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내가 완벽하다고 느꼈을 때 이제 그것을 이렇게 바깥으로 내가 표출하려고 하는 기질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아침에 태어나셨잖아요. 예. 아침에 태어나셨으니까 이제 이렇게 웅크려진 시간이지만 아침에 태어났어요. 진시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밖으로 나가서 내가 활동하려고 하는 마음이 크죠. 예.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이게 뭔가 뜻을 이루려고 하면 태양이 떠 있어야 되죠. 태양이 떠 있잖아요. 화가 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므로 태양은 병화를 본 겁니까? 진토를 본 병화가 태양이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불이 밝혀져 있으니까 저 때는 이제 저때 태양은 요 태양은 요 태양은 그 먹고 사는 직장이죠. 그러니까 어떤 자격이죠. 예, 자격으로서 내가 이게 그 기술적인 어떤 측면을 가지고 사람들을 부리는 어떤 그런 역할에 그것을 썼다고 하면 요 태양은 이제 약간 정신적이고 물질과 상관없는 그냥 힐링하는 그런 태양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이제 근묘하실성으로 봤을 때 이제 말년의 인생이라고 봤을 때 요걸 지향하시긴 하는데 올해 유년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많이 작동을 하다 보니까 금생수하고 그다음에 화대운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금화교육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그런 투기심이 좀 발동이 돼서 투자를 하시게 되는데 일단은 이제 이게 묶여서 이게 쭉쭉쭉 화잖아요 지금. 예. 화인데 지금 올해 유년이면은 이제 화가 어떤 상태예요? 이게 지금 화로서 역할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화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데 그리고 또 이 진도 목으로서 역할을 못 하니까 화 못 살리죠. 화를 못 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이 살아야 화가 살고 화가 살아야 금이 살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나는 이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근데 지금 진토를 목으로 보십니까? 목으로 보십니까가 아니고 목이잖아요. 진이 그럼 목이 아니면 뭡니까? 봄이잖아요. 봄. 오행의 어떤 배속으로 넘어. 계절적으로요? 예. 계절적으로. 3월 음력 3월인데 당연히 봄이지. 그게 그러면 이제 이해가 갑니다. 예. 그러니까 저게 오행의 어떤 배치상은 토인데 저거를 갖다가 그냥 진토하고 술토하고 이게 같은 토입니까? 다르죠. 손에 가을의 여기니까. 다르죠. 완전 다른 예, 거죠. 예. 완전히 이걸 달리 봐야 되는데 예.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기에서 목기가 뭐냐 얘다는 거죠. 토이긴 하지만 육친적 그러니까 활용적 측면에서는 토이지만 목으로 봐야 돼. 내용상으로 봐서는 목인 거죠. 아, 일어나는 기운이잖아요. 막 펼치고 예. 저게 없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화가 제대로 살기가 힘들죠. 예. 목이 있어야 화가 살 거 아닙니까? 화가 있는데 불이 있는데 심지가 없는 것과 같은 거죠. 목이 없다는 것은. 예. 그러니까는 이제 일반적인 그 세상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도 이게 이제 화대운 중이시니까 계속적인 그 힐링을 추구하시면서도 사회 활동에서 벗어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네, 계속 사회 활동, 돈은 벌어야 된다. 경제 활동 계속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만 경제 활동을 하되 내가 조금 이제 좀 이렇게 행복한 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벌어보자 이런 마음이 있으신 거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한테는 계속 돈 벌 욕심이 남아 있는 겁니까? 화대운 자체가 그런 겁니다.
남이 돈을 벌어주던 내 돈을 벌던 어떤 식으로든지 화라는 속성 자체가 뭡니까? 낮에 이렇게 활동하는 게 사회 활동 아닙니까? 밤에 사회 활동하는 사람은 일부 사람들밖에 없죠. 예, 경제 활동이란 말이죠. 예, 그 자체가 내가 의식하든 안 하든 그렇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받고 주더라도 그냥 무료 공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는 못 살겠다는 거죠. 화라는 그러니까 오행의 속성부터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강약, 식약, 신강 뭐 이런 거 떠나서 오행의 속성부터 이해를 해야 그 특성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거기에 이제 뭐 강함은 강함대로 해석이 있고 국을 이루면 국을 이룬 대로의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 해석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시긴 한데 큰 그 대세는 안 보고 이제 디테일만 보게 되면은 큰 흐름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절기라는 거 저게 수국이 아니라 화국이었으면 또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절기라는 것을 기본 베이스 바탕으로 깔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절기에 대한 이해, 예? 이해도가 있으셔야 좀 되는데 이제 뭐 이게 뭐 물이다, 불이다 이것만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자월에 지금 오니까 이렇게 해서 그랬는데 자월이 아니라 묘월에 오면은 이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뭐 이게 쓰임이 달라져요. 그냥 쓰임이 달라지고 성격도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자월에 무토 오하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자월에 춥고 지금 저기 어두운 계절인데 아침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람을 좀 보듬고 포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크신 거예요. 내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이제 좀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길 원하시는 마음이 대단히 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들이 볼 때 좋게 생각하시는 측면이 많으실 것 같아요. 또 자월에 간목도 나와 있고 병화도 나와 있고.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금 같은 거 예전에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셨겠네요. 이런 때는. 예, 높이 올라가시는. 금이 있어야 되는데 금이 없는 상태에서 대운에서만 금이 잠깐 오셨으니까 저 때 이제 직장에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시는 운이세요. 네. 그렇게 나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냥 이제 그런 것은 아니고 적당히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운이시고 있는 거 가지고 가끔 재테크하시고 나머지 이제 삶은 그냥 뭐랄까 즐거움과 재미 이건 다른 쪽으로 이제 일을 하시면서 하시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저는 지금 해석이 육친을 지금 하나도 안 넣었어요. 음의 오행적 해석으로만 쫙 한 거예요. 네. 절기, 네, 절기, 예. 이 계절에 지금 필요한 게 뭐냐? 이 시간에 지금 필요한 게 뭐냐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자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월에 붙으면 이제 꽁꽁 얼은 땅 아닙니까? 그래서 불이 필요하다 이렇게 자월에는 당연히 만물이 얼어 있으니까 태양이 필요한 거죠. 그 선생님은 이제 그러니까 윗사람에 대한 복이 많으신 거예요. 윗분들한테 잘하시기도 하지만, 예, 다만 이제 부인은 좀 힘들겠죠. 다만. 다만 맞습니다. 부인과 지금 좀 그 괴리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차후 극복될 수 있겠습니까? 극복이요? 예.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까?
예. 그러면은 왜냐면은 그런 것까지 다 나와요? 왜냐면은 선생님은 근본적으로 인생의 최종 목적이 그 공부하고 좋은 선생님 모시는 거고 학문적으로 내가 이루는 것이 그것이 돈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이 꿈이신 분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 꿈을 위해서 내 여자는 뒷바라지를 묵묵히 하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경향이 있으세요. 심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해도 부인은 만족할 수가 없거든요. 내 방향성이 저렇게 딱 가 있으니까. 그래서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 부인은 제 뜻을 전혀 이해를 못 해줍니까? 선생님이 부인 뜻을 이해 못하듯 부인이 선생님 뜻 다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제 64세이니까 그걸 저 병진이라는 그 속에서 앞으로 제 인생이 그 삶을 삽니까? 병진이라는 그게 이제 꿈으로? 말년에 큰 화두 내 인생의 그 모티브가 되는 겁니다. 예. 말년에. 그러니까 좀 빛이 되고 싶고 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내가 돈이 되든 돈은 안 돼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고 글 같은 거 이런 거 써가지고 예. 좀 출판도 하고 또 학교도 좀 가서 내가 라이센스도 좀 따고 이런 이제 꿈이죠. 라이센스 따서 뭐 특별히 뭘 어떻게 하겠다라기보다 써볼 것은 없어요. 네, 예. 그건 아니어도 내가 땄다는 그 자체에 만족을 느끼시고 예. 또 거기 가서 훌륭하신 교수님이라든가 훌륭한 어떤 그런 내가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을 만나고 그분들과 교류하시는 그런 것들을 낙으로 삼으시는 그런 분이세요. 네, 내가 또 글 쓰고 이게 목생화해서 펼치잖아요. 완전히 빛으로. 그러니까 빛을 내려고 하는 거죠. 예. 예. 제 앞으로 계획을 아주 딱 맞추셨어요. 그러니까 어, 그게 겨울의 불이라서 그런 거예요. 겨울의 불이라서. 저거 만약에 봄이나 여름에 태어나셨으면 돈 벌려고 이 세속에 나가서 사람들과의 무한 경쟁을 하는데 아직 거기 그 일에 치중한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겨울에는 춥고 황량한 계절인데 자월에 그때 태양은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자기 생각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글 쓰고 강의하는 거죠. 네,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불이니까 남 앞에 드러나고 싶은 거라고 이제 해석을 한 거고요. 그러면은 제가 목표 지향하는 그 일들이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네, 그런 일들을 네, 네, 주로 잘 이루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네네네. 뭐 경제적인 것만 고려 안 하신다고 하면 경제는 딴 데서 벌고요. 부동산이나 이런 걸로 그동안 모아놓으셨던 거, 그 다음에 그런 걸로 이제 먹고 사시면서 그걸로 이제 내 사회적인 만족도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학교 같은 데 가실 것 같은데요. 네. 학교를 공부하러 갑니까? 강의하러 갑니까? 강의하러도 이제 결국은 가실 것 같아요. 강의하러 학교를 예. 라이센스를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책을 쓰려고 스크랩을 좀 많이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원은 안 다니시고요. 강의 기회가 된다라면 자질을 갖춰서 기회가 된다라면 그 강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대학원 가십니다. 제가 볼 때는 대학원 가셔서 일정한 그 라이센스 요건을 여기서 보면 수생목 하잖아요. 예. 공부하는 거거든요. 수생목이라는 게 뭡니까? 새로운 도전이거든요. 미래를 향한 도전인 거죠. 연세가 있으셔도 수생목이 되면
내가 안 해본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천간에서 지금 이렇게 떴지 않습니까? 네, 관성이잖아요. 예. 그럼 학교죠. 아, 그렇게 저기 약간 이제 말씀에 신사대운에 저는 이제 사실 공무원이었어요. 네, 공무원으로 이제 정년퇴직을 예, 예, 하고 공무원 시절부터 취미생활로 이제 이 명리 쪽에 좀 이제 공부를 해가는 중입니다. 아, 저는 이제 밑에 어떤 명리 쪽으로 본다면 이제 재물이 많이 있잖아요. 삼합이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이제 재물을 탐한다, 재물을 추구한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아니죠.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모순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재보단 저는 예, 명예 추구 쪽이거든요. 당연하죠.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좀 이제 저를 드러내는 알려지기를 네, 예, 이제 그런 성향이 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또한 제가 공무원 재직 시에 승진을 위해서 엄청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모순된 로비 활동을 한 것은 아니라 나이 많은 속에서도 승진 공부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합격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다고 이제 고위공직으로 퇴직한 것은 아닌데 그래도 9급으로 들어가서 4급 서기관으로 이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신사대운 그때가 어떤 그 성긴 운이랄지 그런 운이 좋았다고 이렇게 보여지십니까? 이제 그럼요, 당연하죠. 그때가 이제 그 명예지향적인 화는 떴는데 화가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화생토해가지고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최고 이제 뭐 그 세계 최고는 아니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운이 왔으니까 운에서 온 건 내 게 아니에요. 잠깐 내가 얻는 거지. 지나가는 거지. 잠깐 얻었다가 예. 떨어지는 거지. 근데 이게 신이 옵니까? 이게 내가 그동안 살았던 삶에 대한 결과가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신이 와서요. 네. 그래서 오행의 소통을 완벽하게 겨울에 진시에 태어난 사람의 뜻을 완벽하게 도를 이뤘다. 그러니까 내 상황에서, 내 수준에서, 내 그릇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을 살았다라고 젖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저거를 이제 재국이다 그래가지고 재성이 돈이 많다, 돈을 좋아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보통은 오해를 하는데 예. 재성이 돈이 아닙니다. 재성이. 예. 현찰만 돈이 아닌 거죠. 부동산도 돈이고, 명예도 돈이고, 기술도 돈이고, 아는 인맥도 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재성을 돈이다라고 규정하는 순간 사주 보는 방법은 이게 모순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재성이 있다고 돈을 꼭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재성은 사회성이거든요. 사회성, 내 사회적인 관심, 움직임 밑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내 밑에 직원이 많은 거예요. 내가 다루는 관리하는 그런 것이 많은 거지. 돈이 많다 이렇게 해석할 문제가 아닌 거죠. 천간에 지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무엇을 따라가는가 볼 때는 이 계절에 무엇이 떠 있는가 이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잘 되고 안 되고의 관점은 그 사람의 생각에 대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러니까 팔자로 얘기하면 그 사람 팔자에 어울리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사람 생겨 먹은 것과 그 사람 현재 상태의 직업과 나이와 지위와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이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과 생각이 무엇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귀천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천하면 천한 것들끼리 놀고 귀하면 귀한 것들끼리 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천은 그 사람의 생각의 문제인 거예요. 천한 생각을 하면 천해지는 거죠. 귀한 생각을 하면 귀해지는 거고. 자, 보세요. 자월에 추운데 태양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이 이치에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게 필요하죠. 예. 그러면 이런 불, 이때 쓰는 불은 그렇게 천하지 않아요. 예. 이렇게 천하다는 것은 이기적이고, 어? 막 남들 막 못 사게 굴고, 어? 나만 잘 되면 되고, 너는 어떻게든지 되든지 상관없고,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잘 되긴 하는데 같이 잘 되자. 이런 거지. 같이 잘 돼서 그 파이 크게 키워서 나눠 먹자. 이런 거는 좋은 거죠. 근데 파이는 이만한데 네 것까지 내가 다 뺏어 먹겠다. 이거는 이제 약간 이기적인 거잖아요. 예,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 주변에는 또 그런 이권 싸움을 할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맨날 그놈이 그놈하고 노는 거예요.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저는 왜 팔자가 이래가지고 남편 복이 이러고 마누라가 이렇고 이런가요? 네가 그래서 그런 거. 그러니까 사람의 복은 사람으로부터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사람의 불행도 사람부터 오는 것이요, 사람의 행복도, 행운도 사람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에너지를 갖고 있고요. 생각을 다 각각 다르게 갖고 있는데, 자기가 이만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만한 사람하고 밖에 놀 수밖에 없어요. 상대를 만나도 이런 사람을 만나야 마음에 드는 거죠. 근데 내가 이제 생각이 높아지고 생각이 달라지면은 이때 옛날에 같이 놀았던 사람하고 못 놀아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10년 전에 만났던 분들하고 사회적으로나 이게 맞던가요? 안 만나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바뀌셨잖아요. 예, 그 바뀌는 게 내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올라가서 내가 생각이 높아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괜찮았던 사람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무슨 마음과 무슨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자기한테 누가 붙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는 그 사람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관점이 팔자의 천간을 보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 팔자의 천간이 좋고 나쁘고는 그 사람이 태어난 지금 현재 환경 속에서 그것이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필요한 것들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추운데 여기다 에어컨 트는 사람은 이뻐 보일까요? 당신이 미워요. 예, 그 노래가 나오겠죠. 그런 것처럼. 근데 여기가 여름에 더운데 여기서 촥막 부채질을 막 혼자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해주시면 그 사람은 얼마나 고맙게 느껴지겠어요. 똑같은 짓을 하는데 상황 따라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을 보는 거고, 그 사람의 포지션을 지정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기본 인문학적인 그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인문학은 바탕이 안 되어 있고 명리학 논리만 그냥 에워놓고 그걸 가지고 팔자를 분석하려고 하다 보니 글자를 해석하기만 바쁘다는 거죠. 전혀 자연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이해도는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봐봤던들 저거는 신자진 물바다지, 신자진 물바다인데
저 불이 하나 있긴 하지만 이것도 꺼진다.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글자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풀어가는 거죠. 신자진이 무리가 졌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재능을 쓰고 식상이잖아요. 거기에 내 재성이니까 내 아랫사람 부하를 그걸로 다스리는 거고 록이 있으니까 거기에 내 도장, 내가 저 사업을 주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뜻이에요. 장인 거예요. 그 무리의 장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 인성이 딱 떠 있으니까 내 상당히 높은 결재권이 하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위가 있었는데 요때가 되면은 확실하게 아주 그 권력까지 나름대로 그 조직에서 굉장히 파워 있는 곳에서 도장을 찍었다는 뜻이거든요. 이유는 어떤 점이 이유가 될까요? 방금 설명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아니, 이 도장의 가치가 이걸 만나면서 높아졌잖아요. 이 도장이 가치가 여기서 예. 높아졌단 말이에요. 사화. 신. 신. 예, 신과. 불은 왜 떠 있어요, 선생님? 여름에 태양이 왜 떠 있어요? 심심해서요?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여름에 여름에. 밝히기만 하나요? 곡식을 익히고 키우고 그건 왜 키워요? 결과를 가을을 만들기 위해서죠. 예. 가을을 만들기 위해서 태양이 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보면 없어요, 금이. 내가 만들어낼 결과물이 없다는 거죠, 팔자에. 신간으로 예. 금이 없어서. 없는데 와줬다는 거죠. 여기서 제대로 집짝이. 그래서 맞아. 그러니까 저 때 내가 안 갖고 태어났어도 내 나름대로 인생의 최고의 지위를 얻게 되는 거죠. 천간의 해석은 그렇고 지지도 사화가 가지고 이게 합돼서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목 쓰죠, 화 쓰죠, 금 쓰죠, 수 쓰죠. 안 되는 일이 없었죠. 예. 뭐 날아가는 새까지는 못 잡았어도 그때 순탄했습니다. 제 의지를 마음대로 네. 펼칠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누구나 다 자기가 잘 되고 싶지 않습니까? 잘 됐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사주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이 사주를 보러 오는데 상담을 이렇게 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저한테 어떤 마법을 기대해요. 마법을. 그러니까 이 사주 나하고 사주를 분리시켜서 물어본단 말이죠. 사주는 곧 자기예요. 자기의 모습을 글자로 그냥 표현을 해놨을 뿐이지 나는 잘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내 팔자를 잘못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잘못되어 있거나 삐뚤어져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보나 하는 행동이 뭔가 어디에 모순이나 삐뚤어져 있는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정말 잘 되고 싶으면 그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개선할 의지도 없고 개선할 방법도 모르고 그러면서 나 좋아지냐라고 묻는 거죠. 좋아질 리가 없죠. 안정을 계속 추구하면서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사회적인 명예가 있길 바라나요? 전 좀 유명해지나요? 맨날 집에서 혼자 편안하게 쉬는데 그럴 리가 있나요? 무슨 자기 행동은 맨날 그렇게 살면서 제가 지금 유명해지겠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까지 같다는 거지. 그러면은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는데요. 그러면 에이 실망이에요. 이러면서 간단 말이에요. 사람 말에 그러니까 제 말에 포커스를 자꾸 맞춘단 말이죠. 난 대신 하는 메신저일 뿐이거든요. 이걸 대신 읽어준 메신저예요. 그냥 전달자인 거죠. 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봤으면 좋겠어요. 저라고 나쁜 소리 하고 싶겠습니까?
저도 좋은 사람 와가지고 잘 돼요. 이렇게 될 겁니다. 하면은 저도 기분 좋아요. 저 부자 되겠습니까? 그 부자가 도대체 얼만데? 예? 전 돈이 없어도 제가 가난하다는 생각은 안 해요.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요. 옛날에 비하면 전 부자 됐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해요. 그 반지하 굴속 같은 데서 살았는데 요즘 거기서 또 이제 면했고 그냥 뭐 별로 이제 생활에 압박을 안 받으면서 사니까 그냥 재산은 없지만은 부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 각자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만족도가 다른 거고. 그래서 부자가 도대체 얼마가 부자인데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은 자기 자신도 부자의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30억에서 한 50억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뭐 대충 돈 좀 뭐 얘기하면은 보통이 20억이에요. 20억이 누구의 이름이요? 20억? 그 벌겠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은 저는 좀 느낌이 있죠. 그러면서 안정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안전하고 싶어요. 그러면 안전하면서 부자 되는 길은 뭐 한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있죠. 하나는 부모가 물려주거나, 하나는 하늘에서 돈덩이가 딱 떨어지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질문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 하십니까, 지금? 직장 다니시죠? 네, 직장 다닌다. 그럼 그 직장에서 월급 받아서 앞으로 20년이고 30년 후에 20억, 30억을 벌 수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안 되죠. 이렇게. 그럼 직장을 그만두실 의사가 있으세요? 아니요. 직장 그만두면 못 먹고 살으라고. 그러면 넌 부자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잖아요. 이건 점을 보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질문을 하면서 그것에 좋은 답변을 듣기를 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 자신의 행동의 모순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도전을 안 하면서 얻기를 바라는 거죠. 학교는 안 다니면서 졸업증선 따고 싶은 거하고 뭐가 달라요? 공부는 안 하면서 서울대 가고 싶은 마음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못하고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부자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투자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 그걸 했으면 한 것에 대한 어떤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잘 될 수도 있고 꼬일 수도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그냥 내가 작은 노력을 했으면 작은 노력만큼 얻는 것에 만족하면 좋은 거고요. 문제가 없죠, 전혀. 나는 일단 월세방만 면해도 나는 만족이다. 이러면 그걸로 만족이고 행복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가 지금 노력 안 했으니까 당연히 좋은 학교 못 가는 건 당연하다. 그리고 나는 뭐 그렇게 사는 게 좋다. 다 그렇게 머리 아프게 뭐 공부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것에 또는 또 자녀나 주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불만족인 거예요. 예? 결과에 대한. 그게 항상 우리한테 문제로 작동이 되고 있거든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문제라고 의식을 해요. 그것만 없으면 우리 삶은 충분히 행복해요. 아무 문제가 없고. 또 그렇게 해서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일 때 그 사람 표정이 좋아지고 그 사람 기운이 좋아지고 그 사람이 행복하고 평화로움을 느끼면서 그 사람 주변에 행복함을 같이 공유하려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그러면서 더불어 행복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긍정의
파장 효과인 건데 그런 이제 긍정의 효과를 못 쓰고 있는 거죠. 계속 걱정하고 고민하고 이것이 잘못됐다. 나한테 오는 어떤 인생의 삶의 문제를 계속 저항하는 거죠. 거부하고. 보면은 뭐 이렇게 일정 부분 정해졌다고 치자고요. 운명이. 정해졌죠. 우리는 큰 틀 속에서 그 천도라는 큰 틀 속에 정해져 있고요. 천도는 뭐예요? 늘 바뀌어요. 끊임없이. 12만 8,600년인가? 그걸 한 주기로 12만 년. 주기로 분단 말이죠. 그러는 인간은 겨우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인데 그 찰나의 순간을 살다가 가는 것이거든요. 그 순간을 그걸 벗어날 수 없죠. 벗어날 수가 없어요. 천도의 흐름에 따라서 천기가 운행을 하고 그 천기의 운행에 따라서 지기가 바뀌고 그 지기의 흐름에 따라서 인간의 운명의 틀이 자주지 영향받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동양학의 기본 메커니즘이거든요. 예. 그런데 운명을 바꾼다고 얘기해요. 바꿔봤자. 예? 호박이 지금 담장 밖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거기서 거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크게 바뀌는 것 같아도 사실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이만한 차이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 이렇게 무르익기도 하고 또 때가 되면 또 해가 솟아내 저물듯이 이렇게 이제 저물지 않습니까? 저무는 해를 보고 슬퍼할 겁니까? 당연한 거죠. 예. 밤을 기다리면 되죠. 그 밤을 기다리는 마음, 낮은 낮대로 좋고 오후는 오후대로 좋고 아침은 아침대로 좋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조금 더 윤택해진 삶을 살아가진다라는 것이고 명략을 내 거를 바라보고 어떤 글자가 분명히 없고 빠지고 부족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이렇게 채워지는 시간은 한순간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물론 그 전에 대체적인 흐름이라는 건 있지만 완벽하게 자기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돼 있다는 거죠. 아무리 지금 돈 많은 부잣집 어쩌고저쩌고 오늘도 뭐 우리 전 대통령께서 출국하신다는데 난리잖아요. 이 무슨 대통령? 그분도 이제 해가 저물고 계시니까 자기 마음대로 뭐 하나 하기가 힘든 거 아니에요. 아니 바레인으로 출국한다는데 막 싫어하잖아요. 도망가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어? 그러니까 그런 대단한 분들도 다 걱정과 고민이 있게 마련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때가 있고 안 되는 때가 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얘기고 그거를 이제 전제하에 내 것도 바라보고 사람들의 운명을 가늠할 때도 지금 바닥에 있으면 올라갈 일밖에 없는 거고 올라가면 내려갈 일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어느 시점에 흘러가고 있는가. 그래서 올라간다고 해서 뭐 기뻐할 일도 아니고 내려간다 해서 슬퍼할 일도 아니죠. 올라가면 올라가는갑다, 내려가면 내려가는갑다 라는 것들을 그냥 인식할 수 있을 때 자기가 정말 자기답게 타고난 자기답게 살아가는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상담을 잘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못해요, 저는. 상담을 하면은 조금 이렇게 간지러운데 긁어줘야 되는데 제가 긁어주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나는 아닌가 보다. 난 강사가 좀 더 어울리다. 강사가 어울리고 이렇게 긁어주는 거는 내 몫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주제를 알았잖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막
아닌 소리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닌 이렇게 정말 이제 이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렇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래놓고 힘들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그 힘든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지금 당신의 이 문제를 바꿔야 된다. 라는 거지. 쉽게 말해서 살을 빼려면 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나 운동하기 싫으니까 한 번에 약 먹고 빼는 걸로 알려줘. 어떻게 하면 내일 아침에 살이 빠지는데 이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예. 어쨌든 남편이 이상하대요. 예, 남편이 이상한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기는 계속 살려면 그냥 맞춰서 살든가 아니면 헤어지든가 뭐 안 바뀌거든요. 나이가 응?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바뀌기 힘든 거고요. 근데 그건 또 절대적인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 마음이 유연하면은 사람이 바뀌어요. 응? 그러니까 변화에 대해서 유동적이란 말이에요, 되게.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근데 이게 나이가 30살만 먹어도 사람이요. 굳은 사람은요. 꼼짝도 안 해요. 남들이 맨날 뭐라 그래도 절대 안 바뀝니다. 벌써 나이 30부터 마음이 굳은 거예요. 20대 애들 보면 좀 유연하잖아요. 너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떠냐, 저렇게 해보는 게 어떠냐? 라고 좀 조언을 하면 좀 듣잖아요. 근데 벌써 한 3, 40 먹으면 말 안 듣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나이 50, 60 먹으면은, 이거는 거의 장작이에요, 장작. 쉬질 않아요. 쉬질 않는다니까. 이렇게, 우리 분재 만들려면 이렇게 철사로 잡아서 이렇게 쉬잖아요. 안 꺾인다니까요, 여기는. 그러니까 몸이 아니라 마음의 근육이 부드러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부드러워진다는 것은 유연해야 되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옳고 그름에 대한 자기만의 기준과 정의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옛날에는 그게 그 방법이 옳았다 치더라도 세월이 지나면은 어떤 방법은 또 옛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계속 새로운 것에 대한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이제는 이제 9세대가 되는 거고 세대 차이가 난다고 느끼는 거고 이제 뭐 이 사회에 이제 남들과 화합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뒤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럼 왕따가 되는 거죠. 예. 그래놓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뭐 손가락이 뭐 젊은 사람처럼 타자를 빨리 치고 이렇게 안 되겠죠. 컴퓨터가 나오고 요즘 스마트폰이 나오고 안 되죠, 당연히. 예. 20대를 어떻게 따라가요, 그걸. 그렇지만 할 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려고 노력은 하다 보면은 할 수는 있잖아요. 좀 느릴 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물론 이제 조금 이제 받아들이는데 한계는 있지만 유연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 유연해지면 바로 그러니까 어떤 뭐 좋은 소리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내 삶을 지금의 나한테 처해 있는 삶을 모두 다 오케이, 예스 하려고 할 수 있을 때 그것은 이제 내가 마음이 유연해지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깊어지면서 이런 이제 뭐 명리학이 됐던 어떤 다른 학문이 됐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찰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리 책을 파도 공부가 안 되는 거는 자기 통찰이 얕아서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보는데 보는 프레임이 다르잖아요. 공부를 하시게 된다는 것 자체는 이제 마음을 내신 거니까 새로운 것에 대한 받아들임에 대한 어떤 시작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사람마다 이제 한계가 있죠. 틀리죠, 다 방법 자체가.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 잘하는 방법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끝까지 하면 잘합니다. 저는 이렇게 끝까지 하면 잘합니다. 예. 일단 끝까지 하면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관찰하라. 이것도 명리도요, 어느 정도 한 몇 년 하면은 자기만의 그 딱 틀이 생겨가지고요, 거기서 딱 굳어버려요. 누가 뭔 소리를 해도 합리적으로 그걸 반박할 이론도 없으면서 무조건 남의 얘기는 안 들어요. 저 사람 얘기 일리가 있나 없나 들어봐야 되는데, 예. 이게 어떻게 해서 정제격이냐? 이거는 아니다. 무리져서 정제격이다. 아니다. 이거는 뭐 사주가 이게 저기 약한 듯해서 인수가 병화가 용신이기 때문에 편인격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논쟁을 하고 싸우고 있다는 거죠. 정말 핵심과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들. 지금 용신은 안 보신 거죠? 화가 용신이죠. 근데 용신이 들어왔다고 잘 된다는 의미가 아니죠. 일반적으로 용신이 들어오면 뭐 저기 하늘에 별도 따올 수 있는 것으로 취급을 해요. 용신은 그 사람이 추구하는 거일 뿐이에요. 그냥 좋아하는 거, 추구하는 거. 그거 했다고 꼭 잘 되라는 법은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계속 새로운 것에 대해서 이제 내가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좀 그럴 때 자기 공부가 더 많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돼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되게 됨으로써 자기 삶이 좋아지거든요. 자기 삶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가 일단 자기의 어떤 그 고정관념이나 틀을 그거 딱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면서 살면은 그게 오히려 자기를 어느 날 이렇게 되게 성장시켜 놓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뭐 지금 얘기가 뭐 하여튼 중구난방 했는데 질문 또 있으신가요? 질문. 예. 그러면 사주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한번 1년 농사를 져봐야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봄에는 뭐가 필요한지, 언제 결실이 맺어지는지, 겨울에는 또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걸 관찰하기 위해서, 자연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뭘 키워봐야 되냐고요? 크면 크는갑다 이렇게 하고 이제. 보통 도시에 살면 근데 그게 처음에 이렇게 한번 본다 그래서 알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12계절은 지나야 돼, 12해는 지나야 되는 것 같더라고. 12해 그 진년의 특성, 4년의 특성, 5년의 특성, 예? 그러니까 진년의 봄, 여름, 가을, 겨울, 4년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을, 겨울 이렇게 4개를 유년의 특징이 뭔가, 유년의 사람들이 왜 힘들어하는 사람은 저렇게 힘들어하고, 더 벌었다는 사람은 왜 저렇게 돈을 버는가, 사주 구성에 따라서. 그거를 한 12계절 정도를 이렇게 쑥 한번 훑으면은, 이제 이 지지에 대한, 절기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세운에 대한 그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끝까지 하시라는 게 오래 해야 됩니다. 물론 관찰력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내가 다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으로 12년을 그렇게 관찰하다 보면은 좀 더 이렇게 알미 커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히 몇 개월 이렇게 강의 듣고 이래서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이게. 절대 알 수가 없죠. 예. 제가 어떤 분이 공부 문의를 하시길래 선생님한테 얼마나 배우셔야 되나요? 얼마나 배워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글쎄 뭐 한 1년 배우면은 기초 뗄라나?
1년 배우면 사람 따라 다른데요. 1년 배우면 한 기초 떼고요. 한 3년에서 5년 정도 하면 입이 떨어지고요.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이제 좀 그래도 이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다 싶으면 7년에서 10년 하면은 알아져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저는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아니 1년을 했는데 다른 데선 6개월이면 된다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니 양반아, 대학 4년을 다녀도 그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다시 회사 취직해가지고 다시 배워야 되는 마당인데 지금 사람의 운명을 논하는데 겨우 6개월 1년 배워서 그걸 안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치적으로 생각해도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거는 사람 영업적으로 영업하는 거죠. 수강생 받으려고. 물론 저도 이제 그분을 받기 위해서 1년 안에 완벽 마스터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제가 영업을 잘 못하다 보니까 10년 걸린다 그러니까 가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또 한 명을 놓쳤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영업은 아닌가 봐요. 비율을 좀 맞춰야 되는데 비율을 잘 못 맞추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즐거웠고요. 예, 이분은 좀 여러분들끼리 또 이렇게 좀 공부하시고 좌담하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